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데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취임을 했고 지금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힌트들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물론 시점은 조금 더 앞당겨지는 분위기인데 중국에 대한 10% 관세 관련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율들 한 25% 정도로 책정한 그 수준들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대중국 관세가 뭐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10% 정도는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수준의 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임기 초반이기도 하고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득을 취할 것들이 또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좀 너무나도 분위기를 극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러한 인터뷰들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 시간 아침 기준으로 한 7시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합작을 해서 대략 한화 기준으로 700조 원 가까이 되는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대략 한 4년에 걸쳐서 700조 가량을 집행을 했고 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좀 뜯어보면 AI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부분을 어디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음, 포커스는 가장 중점적인 포커스는 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투자 규모고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규모죠. 700조 정도면 한화 기준으로 700조 정도면 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가 아니고 거의 2년치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실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으로 계속 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을 찍는 게 오늘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날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건데 목요일 기준으로 어제죠. 수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황은요. 전형적인 트럼프 트레이드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결국에 전력에 대한 부분들, AI 인프라에 저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함에 따라서 그러면 전력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그에 따른 대안이 여러모로 부상이 되면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도 어떻게 보면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또 분출을 하면서 결국에 증명을 한 셈이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국 증시에서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결국에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한 4년여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2027년 중순 정도까지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초입이다 보니까 임기 초입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워딩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은 매우 민감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마치 미국 증시 같죠? 꼭 움직이는 게. 그러한 정도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상황이다. 근데 아마 이게 계속 한 2년 반 정도는 이어질 거예요. 뭐 그 영향력이 지금 2025년 상반기 이때가 가장 강하겠지만, 물론 그 이후로도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 2027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시기 동안에 한국 증시에서 조금이나마 그 영향력을 받아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트럼프가 많이 언지했었던 그러한 산업군들은 분명히 1순위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러한 액션들이 필요할 건데,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사실 관련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다중 테마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가져왔고요. 당분간은 아마 계속 이러한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 자, 각설하고 종목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죠.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원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고,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이 나오니까 꽤나 내실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왜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느냐? 자, 어쨌건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대표적으로 테마로 부상할 수 있을 만한 산업들, 그가 밀고 있는 우주 관련한 산업들, 그 밖에 또 양자 쪽들도 또 엮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방위 산업 관련한 쪽들,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은 여러 가지 발을 걸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특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유도무기나 무인 차량 쪽에 사용되는 그런 방산 분야에 있어서 부품 쪽 관련한 관성 측정 장치 쪽에서도 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 대한 사업 역시도 최근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한 해 꽤나 큰 성장률을 보여왔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마를 탈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주 산업 쪽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과거에 나루보나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 관성 측정 장치를 또 공급을 했죠. 이쪽 분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단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테마로 또 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물론 이때 올라온 수급들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 암호 쪽이 또 핫했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급들은 양자 암호 쪽에 기반해서 올라온 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은 단순히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우주 산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밸류가 집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복합 테마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양자 암호 쪽에만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에 따른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좀 얹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주격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부 로봇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체 그것을 다른 미국의 뭐 대표적인 테슬라라든지 또는 보스톤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러한 쪽들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서 조금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봇 모션 제어 분야라든지 또는 자동화 솔루션 쪽들 이쪽이 그나마 조금 약간 빈집털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AI 기반 로봇 모션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들, 결국 글로벌 자동화 기업들과 어느 정도 라이센싱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좀 독자적으로 시세를 좀 낼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로봇 산업 내에서 향후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모션 부품이라든지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미래에는 한국 내에서 진짜 숫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독보적인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RS 오토메이션이 형편없는 위치에 그리고 또 시가총액을 부여받고는 있지만 그 프리미엄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꽤나 큰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쪽들로 시세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 매기가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공략주는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파이버 프로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 오늘 RS 오토메이션 두 종목이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예요. HBM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도 분위기 계속 좋죠. 아마 반도체는 칩스법을 건드리기 어려울 거고 그에 따라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 또 반도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약간은 소형주들, 약간은 테마성으로 좀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